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맘스쿨 주제는 연령별 치아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경하 교수님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학교실에 있는 김경하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유치 총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총 위아래 다 하면 20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나오는 순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좀 지나게 되면은 아래 앞니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앞니, 그 다음에 위에 유측절치 그렇게 나오게 되고 다시 아래 앞니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곳니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1유구치라고 불리는 어금니가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유견치, 그 다음에 제2유구치라고 불리는 어금니가 나와서 치아가 나오는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마다 저희가 항상 뭐 케바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가 나오는 순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6개월 정도 개인차가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항상 정상 범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아이가 뭐 몇 개월인데 치아가 앞니밖에 안 나왔어요. 뭐 어금니가 좀 더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하는데 대칭적으로 나오는 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왼쪽 앞니는 나왔는데 오른쪽 앞니가 6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이가 이가 나오면서 이제 칭얼거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열도 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그런 이아리가 있는 경우에는 뭐 시원한 젖은 거즈를 이제 입에 잇몸에 물려본다든지, 아니면 손가락 칫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물려봐서 애들이 불편할 때, 이가 날 때 통증을 조금 더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언제부터 구강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수유를 하고 이제 우유를 먹기 때문에 사실은 치아 맹출 전부터 구강 관리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즈나 이제 구강 청결 티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수유 이후에 잇몸이나 특히 혀, 그리고 볼점막에 끼인 이런 잔산물들을 한번 닦아주면 좋은데요. 10개월 전후가 되면은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치아 맹출 후부터는 거즈가 아니라 칫솔을 사용하셔야 되시고요. 언제 칫솔을 하느냐?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취침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맹출한 정도에 따라서 앞니가 나왔을 때는 손가락 칫솔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금니까지 다 나온 경우에는 작은 칫솔 모를 가지고 짧은 칫솔 길이를 가진 칫솔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칫솔을 물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좀 약간 밴딩이 가능한 칫솔도 굉장히 많이 있고, 중요한 거는 짧은 칫솔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치지 않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치실도 이제 사용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두 돌이 지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제1유구치와 제2유구치가 맹출하게 되면 두 부위가 만나는 부위에 충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는 이제 치실을 사용을 해서 음식물 잔사를 항상 제거해 줘야 되고요. 특히 또 앞니가 되게 삐뚤삐뚤한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들 경우에서도 칫솔물로 다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치간 부위에는 치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약은 원두콩량만큼 적은 용량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꼭 굳이 치약을 써야 하나요? 우리 아이 어린데 벌써부터 치약을 써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칫솔질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제 치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치약도 충치 예방할 수 있고요. 구취를 제거해 줄 수 있고, 치태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한 36개월 정도까지는 애들이 다 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불소 치약을 이용하게 되고요. 만 3세가 넘어가면서 뱉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먹는 습관들이 당류가 또 많이 섭취가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뱉을 수 있을 때는 한 400에서 500 ppm 불소각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항용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고불소 치약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충치 예방과 구취 제거, 그리고 치태 제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충치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요. 대한 소아치과 학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줬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 전후가 되면 보통 앞니 4개 정도 이제 맹출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군강 검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밤중 수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그 수유를 하다가 이제 우유를 물고 자게 되는 거거든요. 물고 자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우유나 음식물들이 어떤 잔사가 계속 오랫동안 입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런 충치균들이 어떤 그런 당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산들로 인해서 치아가 부식되게 되고, 충치라고 해서 다 검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들의 충치는 하얗게 치태가 덮이는 것처럼 하얗게 표면이 꼭 삭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밤중 수유는 치아 맹출 후에 보통 이제 저희가 돌 전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중단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랑 뽀뽀하면 혹시 충치균이 전달되나요? 유전적으로 이게 충치균이 좀 잘 생기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엄마랑 저희 아이랑 보면 사실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고 식습관도 대부분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가 충치가 있으면 아이가 충치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또 침을 통해서 어른의 충치균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음식물을 나눠 먹는다든지 숟가락 같이 쓴다든지 빨대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는 엄마와 아이가 조금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8개월에서 29개월 되는 경우, 42개월에서 53개월, 그 다음에 54개월, 65개월 되는 시기에 명료한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의 이제 구강 상태를 한번 정기적으로 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보면은 구강 악습관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가락 빨기, 혀내 밀기, 구호흡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성인으로 이어지면서 부정교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만 4세 이전에는 애들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들이 하고 있는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만 6세가 되게 되면은 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 6세 이후의 습관들은 부정교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만 4세 이전의 습관들은 보통 부정교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 4세 이전에는 저희가 한번 관찰을 해보고요. 한 4세에서 6세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습관을 이제 중지하도록 유도를 해보는 거죠. 해보고 만 6세 이후에도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 이후에 행동을 또 손가락을 빨지 않도록 좀 조절해 볼 수 있는 뭐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잔다든지 하는 행동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면 이제 구강 내 장치 등을 이용한 습관 중단 장치를 이용하면서 구강 악습관을 좀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악습관 중에서 부정교합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하나가 구호흡이에요. 입으로 숨 쉬는 것들인데요. 또 구호흡의 원인에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비염이 좀 심한 친구들, 아데노이드나 편도라고 불리는 그런 기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커져 있어서 기도를 막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아니면 골격적으로 아래턱이 너무 작아서 입을 제대로 다물기 어려워서 입을 벌리고 숨 쉬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러도 저도 아닌데 이제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염이나 아데노이드가 좀 커서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평가가 필요하고 이비인후과적 치료가 동반이 된다면 개선이 될 수 있고, 물론 개선이 되기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 입을 다물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연습이 조금 필요하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구호흡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해서 얼굴이 조금 길어지게 되고요. 위턱이라 부르는 상악골이 좀 좁아지고 높고 좁은 구개가 형성되는 그런 부정교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꼭 구호흡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가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앞니 2개가 나왔는데 삐뚤삐뚤해요.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우리 아이는 예전에 이가 굉장히 가지런을 했는데 연구치가 나면서 좀 삐뚤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위턱과 아래턱에 각각 10개씩 20개의 치아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의 이는 틈이 있어야 돼요. 앞니 사이에서는 발육 공간이라고 하고요. 위턱의 송곳니에는 앞쪽,
아래턱 송근인 뒤쪽이라고 불리는 영장류 공간이라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존재해야지 충치가 예방될 수도 있고요. 영구치의 맹출 공간을 위해서도 이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지런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틈이 하나도 없이.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영구치가 날 때 공간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치아 검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앞니 사이에 다 틈이 있죠. 틈이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줘야 되고 턱에서 배열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난원형의 둥근 U자형의 아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보통 저희가 성인이 되게 되면 앞니가 좀 더 경사된 각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 유치열의 앞니는 조금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정상교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유치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부정교합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골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치아 하나가 먼저 닿아서 턱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는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에서는 저희가 유치열임에도 불구하고 부정교합 치료가 좀 선행되기는 하고요.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어차피 이 유치 영구치로 교환할 건데 굳이 충치 치료를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치가 충치가 굉장히 심해서 뿌리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영구치 발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1 유구치나 제2 유구치가 먼저 상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영구치가 앞쪽으로 맹출을 하게 되면서 아주 영구치 맹출 공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지 않고 그 공간을 유지하는 장치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열의 교정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만 6세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2 유구치 후방에 제1 대구치라고 불리는 영구치가 제일 처음 나오게 되거든요. 그 치아가 맹출할 때쯤 해서 유치열의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작되게 되는데요. 골격적인 원인인지 치아 맹출의 문제인지 따라서 아이마다 굉장히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혼합체육계로 교환되는 시기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또다시 또 좋은 주제로 우리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